인서울로!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공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임금 인상 결정은 청년 공무원들에게 하향 선고와 같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밝힌 구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168만 원. 결혼하거나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나 알바하는 게 나아요. 편의점 알바가 돈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한때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구급 공무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168만 6,500원. 올해 기준 초임 구급 공무원의 한 달치 기본급입니다.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이 191만 원이니 이 수당을 뺀 구급 공무원 초봉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먼저 구급 공무원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취재진은 박소연 씨를 만났습니다. 2달 전까지 구급 공무원이었던 소연 씨. 그녀는 퇴직 후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다이어리 내지 만들 때 디자인할 때 참고할 거 있나 보고 있어요. 요즘 소연 씨는 다이어리와 스티커 사업뿐만 아니라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영어 강의 듣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 다이어리 만드는 데 좀 집중하고 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며 9개월을 준비한 끝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소연 씨. 그녀는 왜 안정된 공무원직을 그만두었을까? 저는 이렇게 서류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막 피디님 키만한 서류를 계속 옮기고 수레 끌고 갖다 주고 다시 내려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몸이 녹초가 돼서 자는 것밖에 못해요. 이 일을 대신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검찰 행정직 구급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연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오전 8시 40분. 출근하자마자 처리해야 할 문서가 가득 쌓여진 책상. 일일이 확인하고 정리를 시작합니다. 오전 내내 업무를 처리했지만 끝이 없습니다. 또 다른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날 역시 주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문서가 책상 위에 쌓여 있습니다. 소연 씨는 문서를 분류하고 확인하느라 좀처럼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원래는 많지 않았는데 업무가 많이 내려왔어요? 내 옆에서 이렇게 떠안겨줬죠, 업무를 많이. 좀 책임감이 있다면 일을 떠맡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서 이걸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팀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선배님이 나는 몰라 라고 하면 일단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일이 저한테 던져졌던 것 같아요. 선임들의 업무까지 떠안느라 휴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는 소연 씨. 연차를 못 쓰셨던 거예요? 쓰지 말래요. 왜냐면 이 일을 대신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맨날 검사실에 올려 보내야 돼요. 그게 제 업무란 말이에요. 힘들었던 그 시기의 심정은 그녀가 직접 만든 스티커 문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괜찮은 척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기만하게 되는 그게 기만을 계속 하니까 나도 나중에는 진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취재진이 만난 20대 청년 진원 씨. 1년 4개월 만에 공무원직을 그만둔 진원 씨 역시 선임들의 업무를 떠맡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이 일을 다 한다고 봐야 돼요, 거의. 군대에 딱 그 2등병? 1병?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면 야, 너가 알아서 좀 해야지 또 이렇게.
진원 씨는 당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약을 먹은 적이 있고 한 정신과 한두 달 먹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도 부모님은 모르세요.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뭔가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 그때 되게 슬펐거든요. 이런 고충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는 진원 씨. 거의 없어요. 일단 노동청에 찌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참 심각한 게 너 아니고도 들어올 사람 많아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지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 그래도 아직 있거든요. 군대에서조차도 후임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어도 그때도 죽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공무원 조직 와서는 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원 씨는 결국 어렵게 들어간 공직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고 그만두고 집에 와서 그냥 다시 수능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진원 씨처럼 공직 생활을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 5년 미만의 퇴직 공무원은 1,693명. 4년 만에 2배나 증가했습니다. 공직사는 일종의 그 군대 위계 문화까지는 아니지만 그 위계 문화가 잔존해 있습니다. 오래된 그 연차수를 무기로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가중한 업무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세대 간의 그 인식의 갭이 벌어지는 거고 그 인식의 갭이 그 세대 간의 불만의 요인을 작용하는 거고 그것이 그 공직사회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한테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급 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또 있습니다. 올해로 공무원 3년 차인 이현주 씨.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고심 끝에 그녀가 고른 건 우유와 시리얼, 그리고 라면 하나가 전부입니다.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현주 씨에게 구급 공무원의 봉급은 생활비를 쓰기에도 빠듯합니다. 저는 그 몬테크라고 살짝 그 직장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네. 직장 근처는 너무 비싸가지고 전세 구하려고 여기 나온 거여가지고. 몸테크? 아,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제가 막 딱히 다른 친구들보다 더 쓰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저만 안 살 순 없고 밥을 같이 먹어도 저만 안 낼 순 없고 이러니까. 이건 초보.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도 한다는 현주 씨. 그렇다면 구급 공무원의 정확한 봉급은 얼마일까? 현주 씨의 보수 지급 명세서입니다. 임용 당시 받았던 구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164만 원. 거기에 민원 업무 수당과 시간 외 수당, 정액 급식비 등으로 약 49만 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과 공무원 연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32만 8천 원으로 이를 계산하면 실수령액은 18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호봉이 된 현재 상황은 어떨까? 177만 원대가 제가 원래 받는 돈인데 지난달에는 뭐 인사이동 때문에 야근을 자주 했어가지고 한 30시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야근해서 번 돈 40만 원. 기본급이 177만 원으로 약 13만 원 정도 올랐지만 공제 총액도 15만 8천 원가량 늘었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냥 저축을 하나도 안 하고 살기만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끼리는 계속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하고 있긴 하거든요. 진짜 알바하는 게 나아요. 편의점 알바가 돈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점 때문에 선택한 공무원. 하지만 현주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선택에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되게 자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직을 준비하려면 또 그동안의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부모님한테 의존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선망하던 직업인 공무원. 어렵게 구급 공무원이 된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단지 경무와 박봉 때문은 아닐 겁니다. 최근 조직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젊은 구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12일 취재진은 이정혁 씨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방으로 안내하는 이 씨. 이 씨는 1년 동안이나 아들의 짐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복선 약도 그대로 있어요. 25살 청년 고 이우석 씨. 지난해 1월 우석 씨는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만 해도 자부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한 번에 그렇게 패스를 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기의 능력이 이 정도다. 나 한다면 한다. 이제 이런 그런 표현을 했죠. 늘 밝고 자신감 넘쳤던 아들. 그랬던 아들이 공무원이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아버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했고요. 너무 착했어요. 너무 착해. 평범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우석 씨가 새로운 부서로 옮긴 직후였다고 합니다. 당시 선임이 우석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이게 7월 이때부터 이제 우석이가 그 신문은 과장님 자리에 갖다 놓나 봐요. 이렇게 신문을 갖다 놓는데 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커피 이런 거. 서무가 과장님 챙기는 건 아시죠? 우석 씨는 이해가 안 되나 본데 이런 거 다 서무가 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에도 그냥 근데 저는 좀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 그 뒤로 이제 나를 완전 싫어하기 시작했지. 점점 내 일에 간섭하고 나한테 뭐 시키고 내 일정에 맞춰서 뭐 할 그런 것들도 자기가 막 끼어들어서 시킨 다음에 일부러 막 팀장님 앞에서 그런 거 말해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마냥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지. 당시 팀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은 우석 씨 한 명뿐이었고 경력도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석 씨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이랑 지금 완전 적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대화에 아예 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뭔 말 하면 이 사람은 절대 반응 안 하고. 그 자리가 그 전임은 7급이 했는데 9급 신입이 뭘 알겠어요. 뒤에 도와줘도 잘 모를 건데 근데 그걸 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버리니 얘가 안 그러겠어요? 부서를 옮긴 지 2달 만에 몸무게가 5kg이 빠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우석 씨. 병원에서도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앞날을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본다.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자라고 느낀다. 결국 가족들과 상의 끝에 휴직을 하기로 한 우석 씨. 하지만 이틀 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겁 많은 아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석이 기일이 이번 달 26일이에요. 첫 기일이.
할머니는 마음이. 아직 알지도 못하세요.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9개월 된 구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유가족은 우석 씨의 죽음에 문제를 제기했고 대전시는 11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직원들이 진술을 근거로 들어 우석 씨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우석 군의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내용을 말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결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의사 진단 기록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우석 군한테 유리하거나 그 이우석 군의 그 진술과 부합하는 듯한 그 참고인들 진술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배척을 하고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족 측이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추가로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징계를 요청한 자가 뭔가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의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도 불복을 하고 뭔가 후속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인사권자인 대전시에서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갑질로까지 볼 수는 없다. 그 유가족 분들이 이제 그 승계 공무상 재처리 신청 접수를 이제 그 해당 기관에다 하면 말조사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충분히 공무상 재촉하고는 뭐 갑질하고는 완전히 이퀄은 아니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엄청나요. 그래요. 제가 그때 다른 거 하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당연히 공무원을 안 시킬 때죠. 지난 6월에도 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회 임원을 할 만큼 활발하고 책임감이 강했다는 장희경 씨. 장 씨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공무원이 된 후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무 업무를 하고 사업을 2개인가 3개인가 들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후 9시 16분이잖아요. 퇴근 시간이 보통 9시, 10시, 11시 보통 그랬어요. 과장님 혼내서 울었다. 6월 15일 일을 안 한다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일을 안 한다고 본인을 못 살게 한다. 계속 일을. 네, 일이 너무 많은데 자꾸 뭐라고 한다. 6월 15일이면은 10일 전이거든요. 이번에 화내서 울었다고. 거의 막내였어요. 가장 최직근 상사가 괴롭히는데 못 살게 하는데 뭐 어디다가 할 말이 있겠어요. 우울증 약까지 먹으며 버텼지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되게 좁은 사회고 소문도 잘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본인이 병원 다니고 하는 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장례 직후 장 씨의 유가족은 장 씨가 경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세종시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의 진행도 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는 잇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이 그만큼 그들이 공직사회에서 내몰려 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생명이 더 소중한데 이렇게 우리는 질문 던질 수 있지만 아주 극심한 모멸감과 무가치감을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내가 죽어야 이 사람들 정신 차리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죠. 그만두고 나와서 새 삶을 살자. 그게 어려운 것이 이미 데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타격을 받았다. 자기 이미 망가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등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최저임금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악덕 정부, 얼마나 더 많은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목숨을 끊고 바로 서야지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사혁신처는 구급 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조직 문화 개선 요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와 관련해선 재정당국과 협의해 저연차 봉급을 추가 인상하거나 관련 수당을 인상하는 등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고, 소통이 활발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해 가겠다며 조직 문화 개선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급 공무원이 겪고 있는 박봉과 경무,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의 이유로 공무원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 공무원 역량과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좀 전체적이고 변화가 좀 느리고 기본적인 속성상 우리 사회 전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한테는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괴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차츰차츰 그렇게 고쳐나가서 갈등을 완화시키는 이런 스텝을 밟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떤 국가이든지 국가가 성장 발전해야 되잖아요. 좋은 그 인적 자원이 공직사회에 들어오고 그분들이 여기서 뭡니까 그 봉사저신 공직을 위한 희생정신이 함양이 되고 이분들이 커서 계속 이래가야 나라가 건강히 튼튼해지는 건데, 밑에서 결국 뭡니까 좋은 인적 자원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은 표가 나지 않지만 서서히 계속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는 뭡니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뭡니까 위태로워질 수 있다. 어제도 이렇게 임금 인상 등 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이 공무원들의 집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는 희생이 훗날 우리 공동체 전체에 더 큰 피해로 되돌아오진 않을런지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탐사보도 7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